자,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표입니다. 자, 오늘 11월 14일 목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시 반에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수능 때문에 1시간 오전장은 짧아졌고 오후장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원래 오전장은 기대감이 형성이 되는 시장이고 진행이 되면서 좀 루즈해지다가 오후장에 약간의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밀리기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자주 보이는데, 오늘 오후장이 더 길다 보니까 루즈해진 시간이 좀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시간 때문에 시장이 약세로 전환한 건 아니지만 아쉬움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오전장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어제 이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방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맞이하자. 인지 자체를 오늘 하락으로 할 거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놓고 오늘 장을 맞이하면 막상 하락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않을 것이고, 상승이 나온다면 땡큐 상승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상승 흐름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기가 막히게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유는 없었어요. 호재도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자, 상승할 때도 너무 많이 오른 것 자체가 악재가 될 수 있지만, 하락할 땐 반대로 너무 많이 내린 것 자체가 호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날이었다. 오전장 그랬는데, 이 상승 흐름을 코스닥 시장부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 이 IM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죠. 부정적인 보고서라기보다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회복세가 예정돼서 긍정적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미국 전기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전기차 시장 수요 회복은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먼저 차트를 좀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의견에는 좀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에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속 하방 경직인데 선반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총 상위주는 지금 볼 수 없다. 그리고 2차 전지주 내년 상반기 회복세가 예상돼도 굳이 떨어지는 카라를 받을 필요 없다. 저도 추천드린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변호를 좀 해보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미 지난해 최고점을 어닝 하이를 찍고 픽 하이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내려온 만큼, 실적만큼, 줄어든 실적만큼 주가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수요 회복에 대한 선반영은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선반영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여기 11만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를 내려놨는데, 이 영향에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좀 문제하라면 코스닥에서는 이 에코프로비엠이 문제합니다. 몇 거래일 연속 음봉에다가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6.8%, 6.3%가 빠졌습니다. 상당한 낙폭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안 좋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가파른 하락을 보였죠.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처럼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상당히 잘 상승을 하면서 이제 알테오젠은 시가총액 코스닥 시총 1위를 아주 공고히 하고 있죠. 마감 가격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4% 정도 상승으로 이제 코스닥 시총 비중 7%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알테오젠의 상승도 에코프로 형제주들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도 7%, 거의 8% 빠졌고요.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렇게 마감 가격이 안 좋지만요, 장중에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중심으로 활발한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죠.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시총 상위주들은 볼 수가 없다. 그 주도 섹터들을 지금 볼 만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도 섹터는 좀 기다려주고 지금 활발한 종목 장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해주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슈를 한번 보면은 미국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 어제 나온 CPI, 오늘 새벽에 나온 CPI는 아주 시장 예상에 부합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에 태클을 걸 수 없을 만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파월의장 연설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미국장 끝나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진행이 되는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 트럼프 시대를 맞이해서 누구나 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월의장이 여기서 뭐라고 할까? 지금 연준 위원들은 다시 매파적 입장의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파월의장의 연설이 시장 방향성이 중요한 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애플의 비전 프로 국내 출시 뭐 이거는 예정돼 있었던 부분이니까 관련주 뉴플렉스와 같은 종목들인데요. 내일 움직일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IT 뭐 이런 글자가 들어가는 쪽은 일단 전부 좀 소외가 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일단 이런 쪽은 우리가 일단 중요 체크할 이슈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내일 관심 섹터로는 여전히 우크라 재건 관련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수익을 받고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보유 종목들 중에서도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입니다. 이쪽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오늘 굉장히 좋은 이슈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토대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막판에 좋은 흐름 보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강세 흐름 나왔고요. 자, 조선주. 진짜 하나오션 이게 무게가 워낙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관심주로만 뒀는데 정말 잘 갑니다.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하나오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 다른 쪽으로 이제 좀 분산해서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도 역할하는 주도주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하나오션 매매 들어가셔도 되고요. 사실 아직 더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제일일렉트릭 1150원 평단 잡고 10월 17일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보유했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뭐 신규 회원분들이나 무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더 사셔도 된다, 매수하셔라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었죠. 왜냐면 전력 설비가 모든 인프라의 중심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우크라 재건에서도 뭐 도시가 초토화되고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모든 인프라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를 본 건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나왔었던 것은 이제 제일일렉트릭이 공급하는 공급사가 미국의 이튼, 그리고 이 이튼은 테슬라와 협력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일렉트릭이 한 달이 건너서 테슬라와의 협력업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더욱더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 12,000원대 노렸는데 사실 시장 밀리면서 좀 가지는 못했지만 내일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미 고점 이 가격을 벗겨냈기 때문에 이미 고가권을 최근 고가를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11,000원짜리가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이제 이전 고점대 15,000원대가 이제 직전 고점 신고가 자리인데 여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이 매물대 영역인 1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또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일렉트릭 오늘 1차적으로 수익 실현했고 반복 매매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고급방에서 오늘 또 TYM을 매매를 했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죠. 그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죠. 그저께 이제 처음 상한가를 TYM이 간 날 대동기어와 함께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얘네들은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대동기어는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TYM을 대장주로 보고 진입을 한 건데요. 우크라 재건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기본 인프라니까 의식주가 기본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 TYM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경지에 관한 농작지 이 콤바인이나 트랙터와 같은 농경기기 관련주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인프라예요. 그래서 우크라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찐 수혜주가 뭐냐? 저는 이전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 처음 탄생했을 때도 이 TYM과 같은 농기계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된다. 농슬라라는 단어까지 생겼었잖아요. 대동그룹이 이제 농슬라라는 별칭을 얻었었는데 지금 이 대동이나 대동기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진 않지만
결국에 농기계 쪽은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농기계 관련주들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TYM, 옛날 동양물산이죠. TYM을 3,950원. 밑으로 쭉 떨어지는 자리 3,850원까지 깔아두자 했는데 3,910원까지 자리를 줬고요. 오늘 상승 구간에서 한번 수익 실현한 다음에 재매수 지금 또 노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재매수 가능하죠. 이런 종목들은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기술적으로 매매 포인트를 잡되 명분 싸움에서 이런 명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종목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 지금 오늘까지 사실 거래소도 장 마감 때 이제 가격 변동이 심해서 마감 지수 포인트가 계속 변동을 했어요. 본래 하락 마감했었던 코스피였는데 이제 상승으로 전환돼서 끝나긴 했지만 오늘까지 하락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음봉이 나왔죠. 지난 3거래일간 이제 가파르게 하락했는데 오늘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는 상승 출발 보이면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를 해줬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가장 문제였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전환. 전일 저점 이탈하면서 지금 681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8월을 저점은 내일 깨진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깨질 것이다라는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탈했을 때 어떤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또 어떤 포인트에서 들어올 것인가, 우리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라 장이 더욱더 불안한데 코스닥 대장주 역할 알테우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봉은 맞아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당분간 상승 명분 찾기 어렵고 테슬라 관련 수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테슬라 관련 수혜는 우주항공과 로봇으로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론 머스크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장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전기차 안 돼, 2차 전지 산업 IRA법 폐지 이러면 테슬라의 전기차도 물음표지만, 왜냐면 중국산 배터리 2차 전지를 그동안 썼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테슬라가 근간인 전기차 산업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아무리 테슬라가 공공행진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주항공과 로봇으로 집중이 될 수 있어요. 우주항공은 스페이스X라는 기업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승했었던 것은 모두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조선, 우주항공, 우크라 재건 등 트럼프 트레이드 중심으로 활발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됐는데, 내일 미증시도 지금 이틀 동안 트럼프 랠리가 좀 쉬는 이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미장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또 오르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컨트롤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주고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앞서서도 좀 봤는데 다시 종목들 점검을 해보면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이에요. 해리스가 당선이 됐었어도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관심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면 어쨌든 우크라전 자체는 종전이 돼야 되거든요. 이 종전을 계속해서 해리스가 당선이 됐다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엔 업적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장중에도 얘기 드렸지만 트럼프 1기 때 김정은을 왜 만났습니까? 업적이에요. 이 평화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부각시키면서 뭐 더 멀게는 노벨 평화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아니면 취임 전에 벌써 지금부터 우크라전 종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저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노벨 평화상감이긴 해요. 예, 물론 이런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주이고요. 지금 오늘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크라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유엔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600조 정도 얘기를 하지만 사업비 전체적으로 한 1200조 예상을 하고 있죠.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직 종전이 안 됐기 때문에 첫 삽을 뜨지도 못했고 어떠한 계약 상황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바로 오늘 국내 로펌들이 줄줄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진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법률자문팀과 재건 TF를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되면 이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테니까 이 계약에 관한 부분을 맡겠죠. 그러니까 로펌들도 지금 이 법률 자문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종전되면 얘가 수혜를 받겠지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찐 수혜주들 잘 골라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국내 대표적인 법률 자문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출 준비, 우크라이나 재건 TF를 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우크라 재건 산업에 대한 이 계약 상황이나 계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이 우크라 재건 산업 자체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4대강 산업이랑 사업이랑 비교를 해보면 4대강도 MB 시절 대선 전부터 랠리를 폈지만 대선 이후에도 상승했어요. 왜냐면 사업을 직접 진행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수혜가 오잖아요. 실적으로. 근데 사실 4대강 사업이 그렇게 오랜 시간 장기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금방 끊겼지만 우크라 재건 사업은 도시 하나, 국가 하나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요. 국가 인프라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이제 카카오라이브 하면서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국가를 재건하는데 사실 어떻게 만들까요? 그냥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얼기설기 만들까? 여러분 이게 최신 기술, 지능형 교통망 등등의 이런 최신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더 씌우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부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기존에 있는 도시는.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작업 자체가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지금 도로 하나를 깔더라도 지능형 교통망을 깔아서 최첨단 도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도시 자체, 국가 자체를 지금 현 시점의 기술력을 모두 동원해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시로,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새로 건설하는데 옛날 모습대로 복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도 생각하면서 설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도시 설계 전문 기업인 히림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어떻게 보면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시크릿 종목으로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는 TYM을 봤지만 히림은 사실 하루 정도 더 눌리길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놓쳤는데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는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히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전진건설 로봇을 얘기 드렸잖아요. 굉장히 웃겼죠. 어저께 저희 이미 26,000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대로 쭉 밀려났었고 시간에서도 약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물론 장 시작하면서는 하락 출발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면서 쭉 올라왔는데 우크라 재건 관련주와 함께 움직인다 그랬죠. 산업용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인데 우크라이나와도 함께 엮여 있다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저께 얘기 드린 전진건설 로봇 오늘 잘 올랐고 히림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근데 이런 뭐 인프라 사업, 그러니까 모든 인프라 사업을 다 한다고 쳤을 때 이거 누가 해요? 물론 전진건설 로봇은 로봇 기업이지만 그 로봇을 거기다 갖다 주고 세팅해주고 뭐 이런 거 다 사람이 해야 되죠. 사람. 건설 하나를 해도 건설 인부가 필요합니다. 사람. 다 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바로 이게 주택이죠. 그래서 모듈러 주택 관련주가 본래는 SY입니다. SY가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서는 가장 대장인데 사실 초기 때 우크라 재건 테마 초기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별로고요. 범양 번영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상한가 마무리했는데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제3의 손이 붙은 거예요. 뭐 세력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썼지만 요즘에 그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그러한 제3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이 좀 개입해서 이런 상한가를 만들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SY는 이제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SY 슬택 오늘도 올랐죠. 신고가가 안 나와서 매도를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올랐는데 전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에 8%가 올랐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8%가 오른 적은 굉장히 드문 상승입니다. 어떤 이런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대형 계약이 있어야만 그렇게 오르는데 별다른 내용 없었거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한전 KPS와 가스터빈 사업협력. 근데 이 내용으로 8%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가 트리거가 되느냐가 문제지 상승하는데 그런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이거는 100% 저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봅니다. 자, 제일일렉트릭이 올라가는 이유가 전력 설비, 북미 지역의 전력망 공급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북미 지역 송전망이 지금 교체 시기가 다다랐죠. 슈퍼사이클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승을 하는데 결국에 부족한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부족한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전통적으로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을 하는 거고요. 저는 계속해서 개별 종목인 우진 엔텍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차례 수익 실현은 들어갔고요. 오늘 또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내일도 관심권, 내일 이후에도 관심권에 계속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하나오션. 이게 굉장히 무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수회전에서 하나오션을 설명을 드렸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MRO 사업에 진출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는데 미국으로 직접 진출한 조선주예요. 근데 트럼프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 조선 사업이 뛰어나니 협력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 기업들 중에 하나오션은 이미 미국에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도움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지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번 얘기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현대힘스가 오늘 차트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저는 이틀 정도 더 기다리고 있는데 14,000원 이하권 저는 기다려요. 오늘 살짝 왔죠. 근데 오늘은 잡을 틈이 없었고 하나오션도 물론 좋지만 이런 현대힘스나 이런 종목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가지 종목들을 보면서 종목 장세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도 제가 계속해서 옆에 모니터를 보면서 이 시간의 시세 흐름들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움직이는 것도 다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전부 트럼프 트레이드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 시총 상위주들이나 기존 주도 섹터였던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도 어제 오늘 좀 힘겨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거나 아니면 트럼프발 악재가 출현했기 때문인데 묶여있는 그 종목들이라고 해서 그것만 계속 쳐다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에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제가 오늘 LK삼행 같은 경우에도 관심주로 뒀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크릿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종목은 HVM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림과 함께 HVM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HV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로 확실하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첨단 금속 전문 제조업체인데 우주항공 구리합금 소재, 항공기 부품용 베타 열 처리 티타늄, 합금 이런 것들을 만드는 전통적인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 트럼프 트레이드예요. 일론 머스크 관련주니까.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 우크라 재건 관련주, 조선주, 원전주. 지금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매매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금이 많이들 묶여 있거나 그러실 수 있는데요. 지금 미증시 투자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테슬라 산 사람들 웃고 있겠지만 테슬라 그 트럼프 대선 전에 언급이나 됐나요? 항상 엔비디아였어요. 지금 이런 흐름들을 보면 항상 올라간 것에 대한 광고만 나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하는데 그런 걸 느끼실 필요 없어요. 모든 투자자들의 입장은 지금 다 동일합니다. 테슬라를 산 사람들도 삼성전자를 자르고 가서 산 거예요. 이제 복구하는 것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마음 편한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매매들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영역과 그 영역 안에 포함되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죠. 이것들로 저는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도 올 연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저는 이런 단기 대응 계속 지속을 하면서 이슈가 붙는 종목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장투도 괜찮지만 이거 단기 트레이딩하기에 최적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슈 메이커인 대통령이에요. 이슈를 즐기죠. 우리는 이 이슈에서 많은 종목적인 수혜를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한 분석과 매매 전략은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수능일이고 해가지고 4시 반에 장이 끝나서 좀 루즈해진 피로도가 더 큰 그런 날인데 오늘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영상에서마다 언급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잖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강세를 보이냐면 지금 현재 이런 이슈들로 움직이는 이슈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장은 매매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들 녹여내서 종목적인 대응 전략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텔레그램 커뮤니티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모두 파이팅 하시고 이번 주 마무리 잘 해봅시다. 자, 저는 내일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